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5월 5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세월호 참사 안산 단원구 희생자 유가족들이 그제 저희 아이를 보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호소문 몇 대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아이의 시신이라도 하나 보고 보냈지만 아직도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비통한 울음으로 진도에서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먼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고로 아이를 잃고 경황이 없는 중에 전 국민 장례 축제처럼 전국 분향소 설치에 이런저런 햇빛 해안을 내놓고 생색을 내는 사고대책본부 및 관할 정부들의 행태에 엄청난 사기극을 보는 것 같아 자식 잃은 슬픔만을 나눌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사고 첫날부터 구조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회의만 하고 브리핑만 하고 사진만 찍어대는 이 정부를 저희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당시 언론은 최선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저희 부모들이 두 눈 뜨고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일하러 나가고 꼬박꼬박 세금 내고 정부를 믿고 있던 저희는 무력한 서민입니다. 자식을 잃은 엄청난 슬픔과 희생을 안겨주고 졸지에 유족이 된 저희들에게 심리 지원이니 생활안전 대책이니 언론에 유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이들은 나머지 애들은 수습하는 것은 뒷전이 되어버렸네요. 단지 제 아이들이 하늘에서나마 다 같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사고 진상 규명해 주세요.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세요. 믿을 수 있는 분들의 특검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국민으로서 내 새끼를 잃은 유족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의 천진한 얼굴 하나하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2014년 5월 3일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일동.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 공동대표 중에 한 명으로 유경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안산 단원고 2학년생 예은 양의 아버지입니다. 일부 온라인 매체들이 한 네티즌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인용해 유경근 씨에게 정치색을 더 씌우고 있습니다. 유 씨가 정의당 당원이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팬클럽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뉴데일리라는 매체의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과거 이력, 발언 두고 시끌시끌, 유가족 대책위 유경근 공동대표, 알고 보니 작년 11월 박근혜는 이승만처럼 끌어내려야 박근혜 대통령 하야 주장. 미디어워치라는 매체가 내보낸 기사의 제목도 비슷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대표 유경근 씨 이력 논란. 정의당 당원으로 유시민 팬클럽 회원이기도 과거 박근혜 하야 주장도. 그래서 도대체 어떻다는 것일까요? 이런 기사를 통해 이들 매체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초대석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주말 사이 나라박 소식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에 공개된 영상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했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단원고 학생들이 배 안에서 찍은 영상이었는데요. 이 동영상이 외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다고요? 네. CNN에 이어서 아사히 신문과 워싱턴 포스트도 뉴스타파가 배 안에서 촬영된 약 15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한 단원고 학생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유가족이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영상 안에는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점차 동요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일부 영상 속에 그 학생들이 나누던 대화들 좀 절제돼서 보도가 되긴 했는데 외신들도 이 내용 다뤘습니까? 네. 그 기사에는 학생들이 한 말이 꽤 자세히 나오는데요. 초반에는 농담 섞인 대화가 오고 갔다가 우린 죽기 싫다 이런 심각한 말을 하면서도 그때까지 웃고 있었던 그 학생들의 상황을 전했고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 할 말은 남기고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제발 살 수 있다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학생들이 무서워하면서도 선생님의 안부를 걱정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다고 설명하면서요. 이 대화들이 오고 갈 때 이동하지 말라는 선내 방송이 계속 흘렀다고 밝혔습니다. 예. 분노한 한국 국민들, 시위대라고 표현한 그런 보도도 있긴 했었는데, 이 부분을 주목한 외신 기사들도 있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일에 전통 장례 의상을 입은 한국 노동자들과 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분노에 찬 시위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노동자들이 사고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비난하면서 대통령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고요. 이들이 든 피켓에는 우리는 이런 대통령이 필요 없다라는 문구가 적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진도에서는 희생자 가족들이 손으로 글씨를 쓴 흰 티셔츠를 입고 또 시위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엔 서울 지하철에서도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이 내용도 외신들이 다뤘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울에서 지하철 2대가 충돌해서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고 또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방방재청이 대부분의 승객이 걸어서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이번 사고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가 아직도 생생한 가운데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침몰로 한국은 안전규제 소홀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를 촉발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방글라데시에서도 여객선 침몰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피해 상황이 알려졌습니까? 네. 지난 3일에 방글라데시 남부 쪽 강에서 여객선이 폭풍을 만나 전복하면서 6명이 숨지고 최소 19명이 실종됐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관리는 여객선 승객 10여 명은 강가로 헤엄쳐 나와 목숨을 구했고 배가 가라앉을 때 그 안에 25명이 더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방글라데시에는 100개 이상의 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폭풍이 많이 부는 4월에서 6월에는 여객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AFP는 부실한 선박 관리와 또 정원 초과가 주된 사고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리스에서도 여객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승객 모두 안전하게 구조가 됐다고요? 네. 지난 3일에 그리스 남부 산토리니 섬 인근 해상에서도 승객 190명을 태운 프레벨리스호가 암초에 걸렸다가 3시간 만에 구조됐다고 그리스 일간 프로토 테마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승객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구명복을 입고 갑판으로 이동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40여 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요. 여객선은 2시간 40분 만에 암초에서 빠져나와 산토리니 항에 정박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화물 손실도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리스 현지 언론들은 이동하지 말고 선실에 대기하라는 잘못된 안내방송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된 세월호 사고를 지적하면서요. 예. 프레벨리스호에서는 사고에 대비해 승객들이 모두 갑판 위에서 대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이렇게 여객선이나 선박 관련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이제 대한민국의 세월호 사고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지속적으로요. 네.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인명피해 상황이 좀 많이 늘어났죠? 네.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바다크샨주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 최대 2천여 명이 실종됐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현재 당국은 산사태로 인해 300가구가 매몰되고 주민 2천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는데요. 재해 지역이 워낙 오지인데다가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피해 집계가 엇갈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AFP 통신은 사망자가 350명에 이른다고 이렇게 전했고요. 실종자도 많게는 2,500명에 이를 거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예. 산사태의 원인은 어떤 겁니까? 최근에 내린 호우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과 접경한 산악지대에 있어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곳인데요. 2010년 2월에도 산사태로 170명이 사망했었습니다. 예.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인명구조에 좀 소홀하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구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AFP 통신에 따르면 바다크샨주 주지사는 긴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지사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수작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하면서요. 탑조차도 부족해서 구조 장비 지원에 절실하다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예. 해외 언론들 이 사고를 보도하고 있을 텐데 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BBC는 산사태가 발생한 후에 인근 지역 주민 600여 명이 구조 작업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추가 산사태로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 인근 지역 주민과 구호 요원이 생존자 수색이 나섰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밝혔고요. BBC 현지 특파원은 사고 현장에서 수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프가니스탄 정부 역시 좀 미온적인 초동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김선우 시인의 글 이 봄에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의 일부분입니다. 욕되고 부끄럽다. 이 참담한 땅의 어른이라는 것이 만족을 모르는 자본과 가식에 찌든 권력, 가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능과 오만이 참혹하다. 미안하다. 반성 없이 미쳐가는 얼음나라. 너희가 못 쉬는 숨을 여기서 쉰다. 너희가 못 먹는 밥을 여기서 먹는다. 마지막까지 너희는 이 땅의 어른들을 향해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한다. 차갑게 식은 봄을 안고 잿더미가 된 가슴으로 운다. 잠들지 마라. 부디 친구들과 손잡고 있어라. 돌아올 때까지 너희의 이름을 부르겠다. 살아있어라. 제발 살아있어라. 미디어 협동조합 전 임직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조간 브리핑 코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부분의 조간 신문이 휴관을 합니다. 평소처럼 신문 지면에 실린 기사가 아니고요.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보도된 주요 뉴스를 중심으로 브리핑하고 분석해보는 그런 식으로 조간 브리핑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김용민 PD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지 못했고요.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용민 PD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예. 오늘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이렇게 휴관인데요. 내일은 동아조선 한겨레가 발행을 합니다. 나머지 신문들은 예. 내일까지 다 쉬고요. 예. 내일자가 발행이 되니까 오늘 출근을 하겠네요. 해당 신문사들은. 아, 그렇군요. 예. 제 신문사 들어가는 메커니즘은 잘 모르는데 아마 오늘 이 동아조선 한겨레 기자들은 다 출근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보도된 주요 기사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예. 오늘 첫 소식, 예. 침몰한 세월호에서 아이 젖병을 봤다는 민간 잠수사의 증언에 이어서 숨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의 휴대전화 동영상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고 박수연 군이 이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아침 9시쯤 찍은 동영상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한 탑승객이 어휴 아기 울어 괜찮아 아기까지 미치겠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예. 학생들은 배가 기운 급박한 상황에서도 아기를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당국은 권모양 외에 영유아 구조자는 없고 실종된 아기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 안에서 아기가 울었단 말이죠. 예. 범정부 사고대책위에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영유아가 실종됐다면 보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보호자가 그 안에서 같이 실종됐다면 신고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젖병의 주인이 보호자와 함께 실종됐을 수도 있어서 피해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숨진 박수현 군의 동영상 그리고 예. 또 우유가 반쯤 남았다고 합니다. 이 예. 잠수사가 발견한 이 젖병이 말씀이죠. 예. 예. 그러면 이 정도의 젖병을 먹을 아이 같으면 예. 예. 한 2살 안팎 이 정도일 예. 것 같은데 예. 예. 사고대책본부가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했는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실종자 수가 확정된 실종자 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또 진도에 내려갔지요? 예, 실종자 가족들과 만난 데 이어서 세월호 사고 지점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지선으로 이동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뻔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아닙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단원고의 한 실종자 어머니는 박근혜 대통령 방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 사람 얼굴 보러 팽목항까지 왜 가느냐? 그 사람이 우리의 꺼내주기라도 하느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수색이 늦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방문 전혀 기대 안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자식이 죽어봤느냐? 높은 자리에 있는 자식 한 명이라도 탔다면 진즉에 수색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육관에 남아있던 권오복 씨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살려내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꺼내달라고 하는 건데도 제대로 안 된다. 총리가 와도 영이 안 서는데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한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마이뉴스 현장 취재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예.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해경이 세월호에 수몰된 인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민간 군안 업체들을 동원할 수 있는 순환 구호 명령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다. 이게 확인됐다. 이런 예. 보도죠. CBS가 목포 해양경찰서에 확인해 봤더니 해경은 현재까지 인명 구조와 관련한 순환 구호 명령을 민간 군안 업체들에게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목포 해경은 지금까지 선박 군안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서 순환 구호 명령이 내려졌지만 구조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명령이 발동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군안과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군화는요, 선박인양입니다. 군화는 선박인양. 구조는 뭐냐?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박인양은 3차례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조는 한 차례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고 초반부터 선박을 인양한다며 3차례에 걸쳐서 군한 명령을 발동했던 해경인데 정작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한 구조 명령은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자, 이처럼 해경이 구조를 위한 순환 구호 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거, 이거 법적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순환 구호 명령이란 해경이 바다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등의 수색, 구조, 군한,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민간에게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 예.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민간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예. 문제는 이 군한 구호 명령, 특히 예. 사람 구하라는 이 구조 명령을 안 내리는 해경은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순환구호법에 따르면은 구조본부장 그리고 소방관서의 장은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순환구호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순환구호 업무에서의 어떤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물건 사용을 거부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경이 순환구호 명령을 발동하게 되면은 전문적인 민간 업체들에게 신속하게 구조 명령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 와서 구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당신 와서 빨리 구조해. 이러면은 구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언딘밖에 할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딘과 유사한 업체는 전국에 39곳이나 있고 사고 지점과 가까운 전남, 목포와 완도에만 총 6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사람 목숨을 살리는 구조와 관련해서는 명령을 한 번도 내리지 않았고 대신 선박을 인양하는 군한 명령만 3차례 내렸다는 거지요. 가뜩이나 해경의 주선으로 청해진 해운과 언딘이 선체 인양, 인명구조에 대한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과정에서 해경의 고유 권한인 명령권도 다른 업체는 배제한 채 언딘 측에만 특혜로 준 꼴이 됐습니다. 예, 지금 유족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 이래서 그런 요구를 당연히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검찰은 1순위, 조사 1순위인 해경은 뒷전에 미루고 유병헌 씨 쪽만 탈탈 털었던 거지요. 지금 해경에 대한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불신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용산 참사가 좀 떠오릅니다. 당시 막루에 불이 붙자 누군가 저기 사람 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무시했었고요. 예. 이번엔 여객선이 침몰하는데 또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있다는 말 결국 무시한 꼴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그 중앙선대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리더십, 국민이 본 것은 무능, 무책임, 일탈. 이런 제목입니다. 하루 걸러서 바뀌는 실종자 수 발표, 엉거주춤한 초기 대응, 더딘 구조작업,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무신경, 관료주의에 따른 현장의 불협화음, 위에만 잘 보이려는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공무원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예. 이게 쌓이고 쌓여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는 건데요. 특히 정홍원 총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 정부의 핵심 지휘부가 앞서서 여론의 화살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인데요. 정홍원, 이주영, 강병규, 서남수 이들은 절규하는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마치 이 폭도라도 피하듯 자동차 속으로 피신하고 또 발을 동동 구르는 실종자 가족들을 두고도 컵라면을 먹는가 하면 상황을 장악하지 못한 채 연신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되풀이했단 말이죠.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TV를 지켜본 국민들 모두에게 불신과 분노를 안겨준 셈이다. 이렇게 중앙선대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두고 무엇보다 관료제 리더십의 종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예, 김광웅 명지 전문대 총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바로 관료주의다라고 말이죠. 국민의 생활 감각과 괴리된 채 고시를 거쳐서 승진의 길을 평생 걸어온 고위 관료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적한 말입니다. 정우원 총리와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판검사 출신이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일찌감치 행정고시에 합격한 다음 자기 부처에서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왔는데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관료들이란 얘기죠. 예. 관료란 법과 규정, 규칙에 따라서만 집행하는 이들이다. 문제는 위기 상황인데 위기란 어떤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그런 단계 아닌가. 쉽게 해결할 수도 없고 똑 떨어지는 정답도 없다. 그런데 배운 것만, 또 해온 것만, 익힌 것만 적용시키려더니 더욱 문제를 꼬이게 만든다. 위기 해결 능력이 빵점이다. 김광웅 총장이 밝힌 말입니다. 예. 세월호 사고 수습에서 그대로 드러난 면이기도 한데요. 서둘러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어느 부처 소관인지를 먼저 따지고 위계적 질서가 너무나 몸에 배어 있어서 지시만 할 뿐 설득하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서류 작업에는 능해서 안전대책 관련 매뉴얼만 3,000여 개 이상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 상황은 그와 달리 돌아갔단 말이죠. 또 군경의 배가 몇 척 동원됐고 잠수 요원이 몇 명 투입됐다. 이런 숫자만 있고 내용이 없는 대변인의 일방적인 발표만 있었을 뿐인 거죠. 결국 무능하고 무책임한 관료를 중용한 인사권자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중앙선대위는 말을 이어가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을 애들로 말하는 거지요. 결국 책임 있는 자들 제대로 책임을 묻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어제 있었는데 말이죠. 예, 상황 다 겪고 나서 책임을 묻겠다.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예, 그들이 보기엔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KBS 보도국장의 발언이 미디어 오늘에서 저도 기사를 본 것 같던데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세월호 참사 발생 후에 KBS 앵커들에게 검은 옷을 입지 말라고 지시해서 파문을 일으킨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새노조라고 불리죠.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김시곤 국장이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은 사망자 수로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해보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KBS 새노조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난 4월 말쯤에 부서 회식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김시곤 국장은 세월호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치부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내가 사고 현장에 기자를 100명 보내며 밤새워 보도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죠. 대통령이 내려간 현장이고 또 다른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KBS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려보낸 건 아닌가요? KBS 새노조는 김시곤 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예. 김시곤 국장이 내려보낸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시청료 내고 공공기관이고 당연히 내려가지 말라고 해도 기자들이 알아서 내려갔을 텐데. 네. 예. 해명에서도 자질 부족이 드러나는 거죠. 예. 그나저나 그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교한 것도 문제긴 문제인데 네. 그 사내 앵커들에게 검은 옷을 입지 말라는 지시를 왜 했다는 거죠? 사내 인트라넷 망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검은 옷 착용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결론 짓는 것 아니냐라는 몇몇 시청자의 문제 제기로 검은 옷 착용을 금지시켰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KBS 새노조는 성명서를 통해서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KBS 시청자 상담실을 통해 들어온 시청자 의견을 정리한 내용에는 검은 옷 착용에 대한 불만 제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면서 오히려 화사한 옷 대신에 어두운 옷을 착용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시청자가 발견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KBS 새노조는 KBS에서는 일반 시청자가 보도국장과 직접 통화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김시곤 국장이 주장한 몇몇 시청자의 항의는 누구인가? 김시곤 국장 휴대전화를 통해서 직접 들어온 항의라면 KBS 보도국장에게 자유로이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꼬집었습니다. 혹시 그분일까요?
예. 그분 아니면 그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 네, 저도 주말 사이 한겨레 신문 이 기사를 끝까지 좀 읽어봤습니다. 예. 도올 김용옥 교수가 기고한 글인데 파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특별기고문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을 비교하며 글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글은 제가 전날에 제가 페이스북에 먼저 쓴 글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뭐 생각이 다 비슷하지요. 뭐 그보다 앞서서 이승만, 이준석을 비교한 분의 글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 너무나 흡사하니까 말이죠. 이승만과 이준석이. 김용옥 교수는요, 1950년 6월 정부 강요, 국회의원, 육군본부에도 알리지 않고 몰래 대전으로 도망간 이승만 전 대통령이 현재는 KBS지요, 서울중앙방송국을 통해서 서울 시민에게 우리 국군이 용감하게 적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나 대통령 본인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거짓 방송을 했고, 사전 통보 없이 한강대교를 폭파해서 시민 500여 명이 폭사했다. 이렇게 김용옥 교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옥 교수는 우리는 이러한 이승만을 성스러운 통치자로 모시는 기나긴 정치사적 이념의 굴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용옥 교수는 또 임진왜란 당시에 대책 없이 도망친 선조가 큰 전공을 세운 이순신 장군을 핍박하고 오히려 도망갈 때 자신의 말을 몰았던 말단 관리를 우대했던 역사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예. 김용옥 교수는 이런 실패한 리더십의 사례를 제시한 것은 세월호 침몰 당시 누구도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김 교수는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이 황금 시간에 누구도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누구도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이 누구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용옥 교수는 이 시대의 역사가 총체적 부실 속에서 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고 그 총체적 부실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치의 정점은 국가의 안위에 막중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진심 어린 전면적인 사과의 한마디도 없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예. 과거에 중국의 한 나라의 황제인 문제조차도 불상사가 발생할 때마다 신하를 탓하지 않고 자신이 국민 앞에 사죄했지만 백성 앞에 사죄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초기에 남 탓이나 엄벌하겠다, 뭐 어제도 그랬어요. 심판자 노릇에 일관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봉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옥 교수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책임을 묻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는데, 청소년 단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그제 낮에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아, 잊지 않을게. 박근혜 대통령님 왜 살리지 못했나요? 박근혜 대통령님 왜 엄마 아빠를 울리나요?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예.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서 자유 발언을 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예. 지방선거 얘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예. 안동권 시 종친회가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한 의혹이 제기됐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관리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예,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동권시 대구종친회 청장년회에서 불법 선거운동하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권시 이 대구종친회 청장년회라고 밝힌 곳에서 종친이 시장 선거에 나가는데 지지해달라,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신고했는데요. 이 신고한 사람은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인단에 선정이 됐고 경선 투표는 지난달 29일에 치러졌습니다. 선관위 측은 신고를 받고 안동권시 종친회 청장년회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실랑이 끝에 2시간여 후에 들어가 보니까 7명에서 8명이 있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요, 이 사무소와 관련된 유사한 제보가 2건에서 3건 정도 더 있어서 불법 선거 운동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면서 선거인 명부를 이용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법 선거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 운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낙검수에서 소개했던 엄펜션 사건하고 똑같은 유형입니다. 한편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에 불법 콜센터를 차려놓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운동원이 구속된 성배경 경북 상주시장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예. 이게 대구시장 새누리당 후보 같은 경우에 친박으로 분류되는 서상기 후보가 결국 물먹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권영진 후보 같은 경우 일단 친이계로 분류가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정치적인 좀 맥락이 있어 보인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친이명박계인 권영진 전 의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에서 친박 후보들을 꺾고 시장 후보가 된 것. 큰 파장을 낳았죠. 권영진 전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후보 비서실장에 이어서 오세훈 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냈습니다. 서상기, 조원진 의원 같은 친박 현역 의원들이 나섰는데 모두 물리쳤단 말이죠. 그래서 예. 박심이 꺾였다 이런 풀이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권영진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착수, 상당히 이채로운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관련해서 얼마 전에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 현재 현역 지사입니다만 새누리당 후보로 다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친박의 박완수 전 창원시장을 눌렀죠. 예, 홍준표 지사도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국민일보 보도에서 나온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불법 선거 사무실을 차렸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한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전화 홍보권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사를 한 바는 있지만 그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진주시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도 다른 건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도 조사가 끝나더라도 최대 주의 또는 경고 같은 가벼운 행정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홍준표 지사는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예.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죠. 정몽준 의원이 경쟁자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틀 연속 박심이 자신에게 있다 이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첫 정책 토론회에서 김황식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보고 출마를 권유했다라는 발언을 했지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저의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혜원 최고위원 후보지요, 경쟁 후보. 예. 나라의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를 지고 있다. 대통령이 누구에게 시장 출마를 권유했다면 이건 탄핵되는 거 모르느냐. 지금 누구를 탄핵 위기로 모는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받았고 논란이 커졌거든요. 예. 이런 와중에 김황식 전 총리가 5월 3일 밤 토요일 밤에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의 성공을 바라는 분이 박원순 시장을 교체시킬 후보자는 나라며 나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고 또 나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출마를 권유했다는 내용 제2탄으로 해석이 되는데 말이죠. 예.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은 그저 서면 브리핑 정도만 냈습니다. 서면 브리핑 내용에 탄핵 이런 내용은 없고요. 정치 희화화가 염려된다 이런 내용뿐이었습니다. 예. 이 탄핵 걱정은 새누리당 경쟁 후보가 하고 새정치연합은 정치 희화화만 걱정하고 있으니 이게 야당으로서 참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이 왜 그런지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밤이었던가요? 이 광주시장 후보로 윤장현 예비 후보를 기습적으로 전략 공천한 거, 이거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훈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그래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윤장현 예비 후보와 함께 이 3파전을 벌였는데, 이 강훈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그래서 무소속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잇따라 어제 광주시 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강훈태 시장은
민주의 성지 광주를 모독한 반시민, 반민주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비통한 심정으로 잠시 당을 떠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새정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에게 헌정치로 답한 안철수, 김한길 두 사람 지배하에 당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두 공동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예. 이용섭 의원도요,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새정치연합을 장악한 안철수, 김한길 이 두 사람으로부터 당을 해방시켜야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광주 정신을 모독하고 광주 시민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은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와는 더 이상 어떠한 가치와 철학도 공유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라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이게 새누리당한테 질 것 같으니까 전략 공천을 한 겁니까? 광주시장 후보를요? 일단 윤장현 후보는 안철수 대표가 미는 인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지금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 속에서 전략 공천을 했다.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이용섭, 강훈태 이 두 분이 봤을 때 농간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나눠 먹기 전략 공천이군요, 결국은. 예. 결국 강주시장 선거, 이 새정치연합 전략 공천된 윤장현 후보 대 무소속 단일화 후보, 이 두 사람의 대결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이용섭, 강훈태 두 사람 단일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훈태 시장은 전혀 논의된 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면서 시민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말했고요. 이용섭 의원도 시민 참정권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라면은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예. 끝으로 서울 지하철 전동차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겨레가 지난 토요일자에서 추돌 차량들이 내구 연한 25년이 다 돼가는 노후 차량이어서 낡은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예. 서울 메트로 뭐 사고의 그 책임을 져야 할 주체지요. 1호선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는 사고 원인을 자동 안전거리 유지 장치의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 안전거리 유지 장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에 전면 도입된 자동 운전 장치와 함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두 장치의 혼선으로 인한 고장일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두 장치의 혼선으로 인한 고장은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는 것이 서울 지하철 노조 관계자의 말입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용민 PD가 오늘 조간이 휴관인 관계로 주요 뉴스들을 짚어봤습니다. 국민이 만든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은 이미 공언한 대로 국민TV 개국과 함께 조합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월 10,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걷고 있습니다. 사무국 김재현 간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동지가 돼주신 조합원 여러분, 2014년 4월 1일 TV 개국과 함께 미디어 협동조합이 제2의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매월 조합비를 내주세요. 보다 나은 뉴스,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회를 밝고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주실 거죠? 편리하고 간단한 CMS 신청을 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서울 전화 3144-0933-7737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 공동대표 유경근 씨. 네, 안산 단원고 2학년생이었던 딸 예은 양을 이번 사고로 잃었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옥장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일부 온라인 매체들이 유경근 씨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유경근 씨가 정의당 당원이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팬클럽 활동을 했다. 이런 점들을 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보도 이유 어떤 걸까요? 은근슬쩍 정치색을 더 씌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모셔서 오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보도를 보셨겠지만 뉴데일리나 이 미디어워치 같은 온라인 매체들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 공동대표 유경균 씨의 정치활동 이력을 좀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네. 뭐 이 얘기가 이제 SNS에 퍼지면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좀 경위가 궁금합니다. 예, 현재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안산 단원고의 2학년 학생 전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수학여행 중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으니까요. 예, 네. 300명이 넘는 아이들인데요. 누구보다 절실하고 애끓는 사람은 사실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초기 구조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저희가 알기로는 각 학급당 피해자 가족들 중 한 명씩을 대표로 선정을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고가 며칠 지나고 나서 정의당은 그 대책위원 중에 한 분하고 또 다른 피해자 가족 중에 한 분이 정의당 당원인 것을 늦게 알게 됐습니다. 지역 당부를 통해서요. 예. 그런데 사실 정부가 사고 초기에 구조에 늑장을 부리고 있었고 부모님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강한 이제 비판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갑자기 SNS상에 이런 유언 비어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악의적인 인신 공격이 진행이 된 건데요. 예. 정작 정부는 사고 초기에 정부를 비판하는 SNS상의 유언 비어는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부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악의적인 인신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 대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비이성적이고 반윤리적인 이런 행태가 왜 벌어지는가를 먼저 저는 좀 짚고 싶은데요. 예. 사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나 군사이버 사령부 등이 국민 세금으로 엄청난 불법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타 후보들에 대한 인신 공격이라든가 왜곡 여론 조작 등을 통해서 정권에 악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한마디로 자기 편 아니면 다 종북으로 몰아붙이고 적대적인 대상으로 만드는 사회 분위기를 이 정부가 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저는 또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새누리당도 전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당원이 200만이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때 누구라도 새누리당 당원 중에서라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이것을 특정 정당의 당원이 가족 대책위 활동을 했다고 해서 이런 한마디로 이념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이해를 하신다면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은 자숙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부 매체들이 유경근 씨의 이력이라든가 정치적인 경력들을 지금 들춰내는 이유가 결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이랬기 때문에 지금 그 매체들이 이런 부분을 보도하고 들춰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유영근 당원뿐만 아니라 가족대책위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유족들이 지금 정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사고 초기에 소위 얘기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에 대통령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아이들을 구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면 예. 사고 초기에 해경이 민간 잠수부 심지어는 해군까지 도움 요청을 거부하고 어딘가의 커넥션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그리고 안행부, 해수부, 해경, 교육부, 우왕좌왕 오합지졸 대책위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아이들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유경근 씨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유족들, 피해자 가족들의 문제고 온 국민의 분노를 살 문제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비단 유경근 씨만의 그런 입장은 아닐 텐데, 네. 일부 언론이 이제 유경근 씨가 정의당 당원이라는 걸 들춰내서 이 부분과 좀 연계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고요.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 지금 며칠 됐습니다. 침묵 시위를 유족들이 하고 계시는데,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 사안이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며 그리고 이것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정부에서 답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즉각적인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여되어 있는 책임질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일단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국민들 앞에 공개청문회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차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검찰 수사가 이 부분에 적극적인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의지를 갖지 않을 때는 저희들도 특검 요구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 우선적으로는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를 좀 실시하고, 네. 물론 지금 검찰, 인천지검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네. 요 수사 결과가 좀 미진하다, 네. 요 개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 특검까지도 고려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뉴데일리라든가 미디어와치 같은 매체, 지금 유족인 유경근 씨의 정의당 당원이다. 네.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네. 당 차원에서는 여기 나름대로 대응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일단 얼마 전에 유경근 씨가 이 SNS상에서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일간베스트라든가 박사모, 수컷닷컴 이 세 군데를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악의적인 인신 공격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트상에 올라가 있는 유경진 씨에 대한 공격적인 글들에 대한 삭제 요청을 같이 진행을 한 상태에 있고요. 예. 이런 정도면 일단 이분들이 다 자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정의당에서도 어쨌든 이것이 이제 지속되게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생각이지만 그분들께 좀 경고 드리는 것은 이것은 정의당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정말 전체 유족들과 국민들로부터 강한 비판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당사자인 유경근 씨가 해당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군요. 네네. 예. 국정조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여쭤보겠습니다. 정진우 의원께서 처음 언급을 하셨고 네. 하루 뒤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야권에서도 이 부분 언급을 했는데 네. 시기적으로 본다면 어느 시점에 이 국정조사는 착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지요? 저는 정부 여당 쪽에서는 최대한 이 국정조사를 늦추고 싶어 할 거라고 봅니다. 명분은 사고 수습 후에 모든 것을 지금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지금 5천만 국민 전체가 초기에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에 정부는 뭘 하고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해합니다. 예. 사실 정부가 계속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서해폐료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매번 이런 사건들이 하나도 변화됨이 없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이유는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밟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늦추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이 다 신임 원내대표들이 구성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당의 원내대표들께서 하셔야 될 첫 번째 임무는 즉각적인 국정조사입니다. 그래서 사고 수습을 한편으로 또 한편에서는 도대체 이 문제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국민들 정말 하루하루 눈물 지으면서 같이 유족들과 같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에게 모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라든가 여타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네. 거죠? 네. 근데 새누리당이 좀 미온적일 것이라는 전망은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새누리당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사실 서울시 경선에서부터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이 불법
그 경선 과정에 대한 잡음들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들의 민심은 지금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이 사고를 제대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국민들 앞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서는 새누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당의 책임이 뭡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것이 정당의 임무라고 봅니다. 예. 국정조사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협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강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관련해서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무회의 석상에서 뭐 사과 아닌 사과를 했고요. 또 네.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나서는 대안을 가지고 뭐 사과를 하는 게 도리다 이런 얘기 했고요. 또 어제는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네.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또 정작 사과는 없었단 말이죠. 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떤 고등학생이 이런 말을 어저께 했다고 하던데,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이기 전에 국가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 사실 이 전체 국민들의 일상이 지금 다 멈춰 있습니다. 근데 그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한을 다 위임받고 있는 대통령이 정작 이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본인이 그 문제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모두 다 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부인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도 정말 동서고금에 없는 그런 행위로 사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접사과, 예고편 찍어가면서 하는 사과, 이런 사과를 어떤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정말 더 놀랐던 것은 행복하게 내려가서 유가족들 앞에서 나도 가족을 잃어본 사람이라서 그 심정을 안다. 같은 피해자인 양 하셨습니다. 책임을 지실 분입니다. 예. 내가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런 식의 어떤 자기 합리화 이런 그 말씀을 하신 태도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지금은 늦어도 너무 늦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진짜 사과를 하시려면 유족들하고 국민들 앞에 직접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 통감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태도, 실천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사과는 국민들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느낀다는 말을 했고요. 또 더불어서 뭐 청와대 게시판이라든가 일부 식자층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변인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수준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대통령의 통렬한 자기 책임에 대한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서의 사과와 그리고 전면적인 내각 퇴신, 내각 재편 이것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각을 재편할 때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안에 있는 자기 사람을 심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인사들로 정말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행정부를 개편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야 요구라든가 대통령이 물러나셔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들은 사실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초기에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답게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까지 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이러한 국민 요구 앞에 직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국정조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안을 짚어봐야 되겠지만 일전에 정진 의원께서는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청와대도 피조사 기관을 피할 수 없다. 반드시 그 부분을 짚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당 차원에서 이런 부분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정의당의 세월호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요.
사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정부의 어떤 그 대응 과정들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그 국가적인 대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대로 갖춰놓지 못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NSC 사무처가 청와대 직속으로 이런 게 국가적인 재난의 범위를 훨씬 더 넓게, 사실 현대적 사회에서는 자연재해라든가 인적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재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다 부처별로 다 쪼개놓은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법적으로 안행부에게 이런 역할을 이제 맡겨놓은 셈이 된 것인데요. 이러한 어떤 국가 재난에 대한 정부기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재정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왜 그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런 시스템 잘 갖춰놓고 정착시켜 나가야 될 시스템을 이렇게 다시 분산시켰는가에 대한 문제 원인들, 이런 것들도 다 짚어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인 그 컨트롤 타워의 책임이 어디 있었던 건 간에 이거는 전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이럴 때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하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그 청와대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안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방선거 얘기인데요.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죠. 김황식 후보가 며칠 전 당내 후보 정책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했다.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작 새누리당 경선 후보들은 이거 큰 문제점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야권은 좀 조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발언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것은 그야말로 탄핵감이다.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라고 청와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어제 제 차, 3차 이런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황식 후보가 또다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박심에 의해서 출마를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 이혜훈 후보의 경우에는 김황식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의 사실 판단 여부는 이혜훈 후보가 할 문제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경선 틀 안에서의 발생한 문제도 넘어선 것이죠. 한마디로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냐, 안 했냐. 대통령직이 걸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던 사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사실관계를 밝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입니다. 본인이 진짜 김황식 후보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김황식 총리는 왜 그런 발언을 국민들 앞에 그렇게 공공연하게 할 수 있었던지,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본인의 직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계속적으로 침묵한다면 이것은 사실관계로 받아들인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예. 지금 당장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김황식 후보하고 3자 대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본인이 그 말을 했는지, 김황식 총리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것을 명백하게 다 밝혀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신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겠는데요. 네. 만약에 입장 표명을 안 한다고 한다면 네.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입장 표명을 안 한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 사실을 밝힐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던지, 예. 아니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도 답을 할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만큼 국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대통령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떤 제1야당이 본연의 어떤 임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힘을 합쳐서
대통령에게 명백한 사실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만약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야권 차원에서 뭐 탄핵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해갈 수 없을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럼 정의당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공조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탄핵 요구까지 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술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매일 밤 9시에는 뉴스K 단체 관람도 있습니다. 섣부른 희생양 만들기로는 온 사회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의 요일별 코너 특정의 진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십 명의 희생자가 현재도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정부라든가 사회 각 분야의 무책임 그리고 무대응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언론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 언론의 실패 여전히 진행 중인 문제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편집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출장 떠나 있는 관계로 오늘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언론의 실패 중에서도 특히 지상파 방송의 문제가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 정부를 믿고 시간을 때우다가 청해진과 유병원 회장만 때리고 있는 격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 어제자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김희곤 KBS 부도국장 같은 이는 물론 사석이었다고는 하지만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교하면 청해진 사건은 사망자가 많은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그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언론학계나 이제 시민사회의 비판은 언론 보도가 정부의 잘못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 이런 건데요. 오히려 이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상황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일주일간의 뉴스 모니터 결과서에서 지상파 뉴스가 정부의 무책임성을 축소시켜 보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현재 언론 환경에서 지상파 방송 매체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의 어떤 무대응, 무책임 이런 걸 비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뻔뻔히, 정권이 이제 지상방송에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예. 권력의 유불리에 따른 판단으로 아이템을 결정한다든지 아이템을 뺀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 조직적인 판단이 작동하기 어려운 엄청난 재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치 정도 뉴스를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작동했다라는 건 좀 지상파 방송의 근본을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 일주일 분석한 결과, 특히 지상파 방송의 이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분석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그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지상파 3사는 일주일 동안 이제 KBS는 380건, MBC는 407건, SBS는 337건으로 해서 총 1,124건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예.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보도를 차지한 내용은 이제 구조 상황으로 전체 26%였고요. 이어서 이제 사고 현황이 173건, 그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 해운에 관련된 문제가 118건, 정부 대응이 115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세월호 사건 선원들과 청해진 해운에 관한 보도가 정부 대응과 관련된 보도보다 더 많다는 점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모니터를 진행한 여성민의회 측은 그 시간 때우기식 단순 보도, 단순 반복 보도, 세월호 측만 잘못이라는 보도, 정부의 전시성 구조 현황에 대한 나팔수 보도, 의문만 키우고 책임을 지지 않는 보도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대한 비판은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상파 방송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이 됐는데요. 예. 오히려 지상파 방송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성, 청해진 해운의 안전 불감증, 유병헌 회장 일가 등의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KBS의 경우 뭐 직원 상당수 구원파 이런 이제 내용의 리포트까지 배치하면서 이 사건이 마치 구원파를 인과관계로 하는 듯한, 그래서 유병헌 일가에게 떠넘기면서 정부의 무책임성을 축소시켜 보이게 하는 결과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관련 단체들이 KBS 앞에서 집회를 가졌고요. 네네. 며칠 전에 보니까 KBS 앞에는 경찰 경력이 상주해 있더라고요. 네네. 예. 이대로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시민들의 공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KBS와 MBC 앞에서 이제 촛불 집회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 유족들이 어저께까지 4번 기자회견을 했는데, 입장을 밝혔는데,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언론에 대한 질타입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송사들이 뭐, 일부 방송들은 내려가서 촬영도 못하고 있는 이럴 정도 유족들에게 아주 불신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방송 시작할 때도 그 유가족들이 발표한 호소문 중에 언론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발표한 호소문 중에 사고 첫날부터 구조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회의만 하고 브리핑만 하고 사진만 찍어대는 이 정부를 저희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당시의 언론은 최선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목인데요. 네. 유족들이나 이 실종자 가족들이 언론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좀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지상파 방송의 문제점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실종된 가족들, 뭐 정부가 나서서 총력 구조해야 된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박근혜 정권 총력 구조에 나섰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총력구조에 나선 상황은 하나의 상황만 말씀드리면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이 안산에 있는 분향소를 찾지 않았습니까? 예. 현장에서 엄청난 항의가 있었습니다. 뭐 일부 뉴스타파라든지 윤중의 소리라든지 당시 현장을 차지한 동영상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소리가 나오고 뭐 이렇게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현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뉴스에서는 그 부분을 무구무로 처리하고 박 대통령이 굉장히 엄숙한 모습으로 분양을 하고 가는 것 같은 이미지 연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명백한 화면 조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지 조작입니다. 근데 왜 이런 화면 조작과 이미지 조작,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화면 조작과 이미지 조작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반드시 연동되는 판단이 방송사 데스크에 있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왜곡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또 뭐 일부 언론들이 지금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사들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 계속 분노의 대상을 조절하면서 바꿔치기 하면서 박근혜호에 대한 총력적인 구조에 나서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관련 영상을 봤지만은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쪽으로 가다가 발길을 돌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에서는 볼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시청자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그 얘기를 더 해보자면 그때 이제 그 박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거의 보도가 되지 않다가 그 청와대 쪽 지상파나 이제 종편에서는 청와대 쪽에서 해명한 이후에 그 보도가 나오고 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진짜로 언론 적사에 남을 정도의 박변 첨가를 쓰기도 했는데요. 뭐 예수의 모습을 보는 듯한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 예. 사실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이 언론 전반이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관관계로 놓고 굉장히 치열한 어떤 되게 나름의 그 투쟁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정도입니다. 예. 그 사진이 좀 인상적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실 죄 지은 사람은 정부나 사고 관련자들인데 유족이 무릎을 꿇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일부 매체들에서 있었습니다. 네, 언론이 정부를 향한 분노를 통제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뭐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언론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학계나 정치권에서는 이런 언론의 태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정부의 위기 대응 문건을 보면 이제 충격 상세형 아이템 발굴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그 법조계에서는 큰 사건, 정권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이 발생을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분노의 대상을 끊임없이 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한참 뜨거울 때 이제 비적은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당시에도 언론 기자들 형태로 인터뷰를 하면서 왜 국정원 관련 보도는 안 하면서 전두환만 열심히 하냐라고 물었더니 이것도 해야 된다라는 답이 돌아왔었다는 겁니다. 예. 그 언론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으니 사회 비판을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국정원은 못 다루니 이제 프레임 전환용으로 전두환 비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근래에도 유성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을 때 종편이나 지상파에서 더 많이 보도했던 것은 이제 황제노역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기자들한테 박주민 변호사가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들 또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런 형태가 한 20여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과 근본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를 두고 그게 아니라 뭐 선장, 청해진 해운, 구원파, 언딘, 잠수사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분노의 대상이 언론에서 재프레임화 됐거든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했고요. 그 언론개혁시민연대 최선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 통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KBS, MBC는 물론이고 SBS와 JTBC를 중점적으로 모니터한 결과 그 JTBC 같은 경우에 일부 뭐 단독 보도라든지 이번 보도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부분들이 있지만 SBS 경우에는 24일부터 28일까지 언딘에 대한 보도가 한 건도 없고 유병헌 회장과 구원파에 관련된 보도만 계속 나가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JTBC 뉴스가 일종의 이제 그 독립성과 어떤 뉴스의 흐름이 보인다면 SBS 보도 같은 경우에 누군가 보도 흐름을 분명히 통제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는 건데요. 예. 뭐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아까 그 읽어주신 유족들 이 언론에 대한 질타를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언론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서해 회류호 사건이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또 대응하지 못하고 이후에 또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체계를 세우는데 정부가 실패했다, 이런 책임을 지금 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언론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뭐 비단 이번뿐만은 아닌데 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언론이 그 사회적 시스템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한순간에 이것을 이제 도약하거나 비약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뭐 연합뉴스나 종편 등 지난 정부 이후 꾸준히 특혜를 받아온 언론 이외에도 지상파 방송 등이 어떤 상황이나 순간이 되면 일방적으로 정부에 기울어진 공론장을 펼친다, 이런 상황 자체를 좀 더 시민들이 각성과 분노를 통해서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명박 정부 이후에 계속적으로 언론이 이제 퇴행을 하면서 뭐 그러려니 뭐 종편도 그러려니 뭐 지상파 방송 뭐 저런 거 하루 이틀이냐, 이런 이제 심리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좀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사건과 함께 지금까지 이제 그 언론 개혁을 위한 가장 큰 사회적 합의는 이제 안티조선 운동 정도였던 것으로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되는데요. 그 2000년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면 2014년에도 여전히 이제 그런 2000년대 초반에 주장했던 왜곡과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오히려 더 심화된 상태라고 한다면 언론 개혁을 위한 좀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던 간에 지금 한국 사회에 이 수준의 언론, 이 수준의 공론장으로는 좀 어렵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좀 비판적인 미래를 설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좀 시민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2012년이었던가요? MBC, KBS 또 YTN, 연합뉴스까지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파업을 했습니다. 네.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그 기치로 내걸고요. 근데 결국은 그 파업이 총체적으로 본다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요. 네. 지금 국면에서 그 언론사 내부에서 어떤 경영진이나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MBC 같은 경우도 파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파업에 참가했던 참여자들을 걸러내면서 지금 뭐 현장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중에 그 절반 이상이 시용 기자 출신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내부가 완전히 속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KBS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좋은 리포트를 할 수 있는 기자들이나 이런 기자들이 꾸준히 계속 그 외부에는 노출되지 않지만 한 집으로 밀려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건 일 방송사 내부에서 어떤 투쟁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들도 또 투쟁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어떤 시민사회 외부에 방송사 바깥에서의 그 압력과 변화의 요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언론사들이 파업을 끝내고 돌아갈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보도투쟁이라는 말인데요. 예. 저는 제가 미디어지 기자를 한 지가 7, 8년 됐지만 한 번도 보도투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보도투쟁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보도는 계속 망가지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또 나와서 파업하고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속가져지고 이런 과정들이 점점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언론 개혁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 연대와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언론이 유가족들이나 또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푸대접 받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네. 얼마나 엄중하고 앞으로 본인들은 물론 언론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스 김한 편집장과 세월호 침몰 사고를 다룬 언론의 실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메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 그리고 내일 석가탄신일까지 연휴로 이어집니다. 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그런 연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